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고속도로에 피서 차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하루 평균 75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었지만 해변 상경기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분산되고 피서객들의 씀씀이가 줄면서 해변 상인들의 시름이 큽니다. 장마철 고랭지 배추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랭지 농민들은 출하 시기와 물량을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릉 지역 도로 개설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포함시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와 각종 질환으로 힘든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내 병원들과 군부대가 참전 용사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문막 나들목과 봉평터널 부근, 둔내 나들목부터 둔내 터널 구간 등 곳곳에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거복이 운행을 했고 정체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해소됐습니다. 또 둔내 터널과 진부 터널, 대관령 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사고 처리로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하루 평균 75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동해안 해변에도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지 주변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상인들의 시름이 큽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 엄마와 함께 물장구를 치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풍덩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물놀이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강릉에 놀러 왔는데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물도 깨끗하고 되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갈 것 같아요. 개장 후 3번의 주말을 보내는 동안 동해안 해변을 찾은 피서객은 46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8만 명에 비해서는 3%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변에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피서지 주변 상인들은 피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울상입니다. 지난해 경포 해변의 음주 규제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지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차는 오는데 손님들이 오면 안 잡사요. 돈을 안 쓰고 안 잡수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저기서 칼국수 팔아요. 칼국수. 동해안 해수욕에 편중됐던 여름 피서 패턴이 캠핑과 해외여행 등으로 분산되면서 여름 상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시가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도심지를 관통하는 경기장 진입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줄줄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도심지 5개 구간에 걸쳐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장 진입도로에 포함시켜 국비 7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줄줄이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로에서 강릉역을 관통해 화보산 삼거리를 지나 올림픽 파크로 이어지는 동계올림픽 도로는 불과 1.0km. 강릉시는 이 도로 개설을 올림픽 도로 구축망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신강릉역 지하화가 선결 과제입니다. 경포 사거리에서 강릉 중앙교회를 직통하는 도로 건설의 경우 정부에서는 경포호 도로를 확장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강릉 원주대에서 주컨 교차로 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홍제동과 내곡동을 잇는 홍제교 가설도 현재까지 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에 포함된 곳은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언덕길을 올라 선앙당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파크 진입도로 단 한 곳뿐입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고려해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겹치는 동선보다는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안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끝난 다음에는
오롯이 이제 장기 발전에 부합되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강릉시는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불리하다며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요건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확히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선정을 할 때는 그 국가재정법에 이제 제시된 거 항목에 근거해서. 하지만 최근 들어 SOC 사업의 예산 투입거리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돼 통과 여부가 사실상 밝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장마철 고랭지 배추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0% 이상 급등하는가 하면 다음 날에는 폭락하는 등 예측이 불가능해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주산지인 태백시 삼수동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를 포장해 박스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농산물 시장의 배추 가격이 좋아 산지 출하가 한창입니다. 산지에서 출하되는 10kg짜리 배추망입니다. 이 한 망 값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달 한 달 동안 고랭지 배추 가격은 10kg 한 망에 3,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값이 좋을 때는 또 뭐 출하가 배추가 연하가 뭐 다 못이 되어보고 또 배추가 좀 좋고 이래 내면 또 값이 또 떨어지고 그 오락가락 하니까 농민으로서 참 딱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출하량이 급증해 다음 날 폭락하고 이어 출하량이 줄면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돼 농민들이 출하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의 수급 조절을 위해 농정당국이 분산 파종과 사전 수매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분산 파종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 그 농가들은 본인들의 관측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1% 내기 때문에 그 수급 조절용으로는 큰 어떤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들쑥날쑥하는 고랭지 배추값 때문에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투기성 농업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든을 훌쩍 넘긴 참전 용사들 중에는 생활고와 각종 질환으로 힘든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원도 내 병원들과 군부대가 참전 용사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김명수 할아버지는 요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동안 미뤄왔던 전쟁 회고록도 쓸 수 있게 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달라진 일상입니다. 1년 됐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수술을 못했죠, 사실상. 그럼 우리 참전 유공자들 돈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15년 전부터 알아온 관절염으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김범태 할아버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드는 수술이지만 비용을 병원에서 지원하기로 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이거만 완전히 나와서 또 먼저 다른 일을 못하고 노인의 심술거리로 게이트볼이나 치고 이제 이래지고. 보훈청과 일군사령부, 도내 7개 병원은 지난달부터 도내 참전용사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명, 연간 58명의 참전용사가 무료 진료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을 가지고 우리 후세들이 이분들을 갖다가 치료해 주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실 것이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그만 힘이지만은 무료 진료에 동참하겠다는 병원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건강이라는 희망의 선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유아들 사이에 수족구병이 유행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됩니다. 간추린 뉴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으로 영유아 2명이 숨지는 등 유행조짐이 있다며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입안에 물집과 궤양,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영유아는 급성 이완성 마비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 아동 130여 명이 참가하는 여름방학 교실 난장을 운영해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기초학습 지도 등 15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고성군이 10억 5천만 원을 들여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농어촌 주택 21동을 철거합니다. 또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세대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양양군이 2015년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 농가 생산품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지역 농산물 비중을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됩니다.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는 주말과 관광철에 차량 정체가 심해지면서 교통사고 우려도 높다고 판단해 다음 달부터 하이패스 시스템 공사를 진행해 내년 초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되며 당초 검토했던 터치식 무인 수납기 설치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학과 이전안에 대한 교육부 승인 이후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단과대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2만 강릉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과 이전안을 제출한 강릉 원주대 측과 어떠한 협력 사업도 없고 전방욱 총장에 대해서는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를 찾아가 시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안이라며 성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에선 강릉 원주대 분리론이 제기됐습니다. 원창욱 원주시장은 오늘 강릉 원주대의 구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강릉 원주대를 다시 분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 시장은 2007년 통합 이후 강릉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의 학과 이전이나 통합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벽에 막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바엔 종전대로 분리하는 게 대학과 지역사회의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 등 전국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19개 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방을 배제하고 정부 독단으로 추진하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연대 측은 특히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지방세 2조 8천억 원이 감소한다며 지방과 어떤 논의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는 철회돼야 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래시계공원과 숲사랑 홍보관,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선도 사업 등에 대한 강릉 관광개발공사의 추가 대행 산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릉시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한 용역 중간 보고의 결과 세 사업 모두 강릉 관광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색 시범도시 선도 사업은 숙박시설과 회의실 사용료 등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9월 조례 제정 이후 분석이 가능하기에 최종 용역 보고에는 조례 제정 이후 행해질 전망입니다. 영동지방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11개월 연속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이달 영동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107을 기록해 지난해 9월 조사 이후 11개월 연속 지수 100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95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생활 형편 전망은 101로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